지금 우리 집에 이런 도어락이 있다면 당장 다른 것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최근 철사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도어락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철사를 이용해서 쉽게 열린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사건 영상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집 도어락은 안전한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도어락 범죄 수법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도어락에 묻어있는 번호를 누른 흔적을 찾아내서 비밀번호를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려는 수법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형광펜 수법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유추해내기 위해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해둔 뒤 나중에 다시 찾아와 손전등을 비춰서 형광펜이 지워진 번호들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침입했던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비밀번호 판에 뭐가 묻어있을 수도 있으니 비밀번호를 누른 뒤에는 항상 손이나 옷소매로 쓱 닦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철사를 이용해서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수법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문틈 사이로 철사가 들어오더니 도어락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 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현관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문고리에 건 뒤 아래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누군가 계속 문을 열기 위해 힘을 주느라 문고리에선 철컹철컹 소리가 났다며 이 올가미가 문고리에서 빠지자 다시 문고리에 걸기 위해 철사를 이리저리 휘두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부동산에서 왔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야죠 라고 말을 하니까 벨을 눌렀다며 어쩌고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글쓴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랑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해서 지금 없어졌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오냐며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쓰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남자가 우리 집으로 공동 현관 호출을 했길래 이상해서 안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후 출동한 경찰은 철사를 증거물로 가져갔고 과학수사대도 출동해 지문 등의 DNA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용의자가 특정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집을 찾은 건데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이 남성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를 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쓴이에 따르면 경찰들도 이 영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저런 철사로 도어락이 허접하게 열리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며 도어락 하나 여는데 오래 걸리니 바로 신고를 하면 응급 출동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오래 걸릴지 운 나쁘게 빨리 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잠금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글의 댓글 중에는 문틈 사이로 철사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반박 댓글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나도 같은 도어락을 쓰는데 가느다란 철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다며 고무로 막혀 있는데 누르니까 틈이 나온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처럼 안에서 그냥 손잡이로 열리는 형태의 도어락, 즉 다른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손잡이만 내리면 열리는 방식의 도어락을 쓰시는 가정에서는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댁의 현관문은 어떤가요? 도어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용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문고리만 내리면 열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렇다면 잠금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도어락 관련한 범죄 수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당해본 적이 있는 수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집에 침입하는 방식의 범죄가 많을까요? 요즘은 워낙 피싱 사기가 대부분이니까 집을 침입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이맘때죠.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강도, 절도,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총 69,13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강도, 절도 사범은 약 33,00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1,247명은 구속됐으며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12.7%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주택 등에 침입한 경우는 무려 약 2,500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피해 물품은 무려 390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친 거죠. 또한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약 57%로 재범률이 높은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강도 절도 범죄자의 주 연령층은 몇 살쯤 될까요? 놀랍게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31.4%로 가장 높게 차지했고 그 다음 50대 18%, 10대 13.5%, 40대 13.5%, 20대 12.4%, 30대 11.1% 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택 침입이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어락 범죄 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